챕터 1 실종신고와 초기 수사. 수사일지 1974년 4월 16일 한강시 중부서 강력반 소속 최정훈 경감. 오늘 저녁 6시 20분경 충격적인 사건이 접수되었다. 신고자는 한창수 나이 43세. 한강시 서구 하단동 거북공원에서 산책 중 화장실에 들렀다가 어린이 시신을 발견했다고 신고했다.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상황을 확인했다. 피해자는 이재훈 군 나이 12살로 확인되었다. 한강시 영도구에 거주하며 중구 동강국민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어제인 4월 15일 오전 8시 5분경 등교한다며 집을 나간 후 실종된 상태였다. 시신은 거북공원 산꼭대기 화장실에 첫 번째 칸에서 발견되었다. 머리와 왼쪽 다리를 변기에 걸친 채로 있었고 주변에는 핏자국이 떨어져 있었다. 오른쪽 목 부위에 3cm가량의 예기에 찔린 상처가 있었다. 또한 나일론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훈 군의 집에서 거북공원까지는 직선거리로도 5-6km나 떨어져 있다. 등교 경로와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피해자가 자의로 그곳에 갔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강제로 끌려갔거나 유인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의 부친은 김덕겸, 나이 46세로 한강시 중구에서 덕일합 성수지라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가정환경이 비교적 유복한 편이어서 금품 목적의 유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각을 확인할 예정이다. 일기. 오늘 정말 끔찍한 사건을 맡게 되었다. 12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이런 참혹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다니. 현장을 직접 보는 순간 정말 가슴이 미어졌다. 이재훈이라는 아이가 거북공원 화장실에서 그런 모습으로 발견되다니. 목에 칼자국이 있고 끈으로 목이 졸려있는 걸 보니 얼마나 무서웠을까. 한창수 씨가 신고를 했는데 그분도 완전히 충격받은 상태였다. 그냥 볼일을 보러 들어갔는데 이런 끔찍한 걸 보게 되다니라며 떨고 계셨다. 평범한 시민이 이런 걸 목격한다는 것 자체가 트라우마가 될 것이다. 이재훈의 부모를 만나봤는데 어머니는 계속 울고만 계시고 아버지는 충격으로 말을 제대로 못하시더라. 우리 재훈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이라며 오열하시는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잃을 수 있겠나. 재훈이는 학교에서도 모범생이었다고 한다. 성적도 반에서 2등을 할 정도로 우수했고 지도위원까지 맡을 정도로 성실한 아이였다. 사건 전까지 단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개근상까지 받았을 만큼 착실했다. 그런 아이가 왜 등교길에서 벗어났을까? 거북공원은 집에서 직선거리로도 5-6km나 떨어진 곳이다. 아이가 자유로 그런 곳까지 갔을 리는 절대 없다. 분명히 누군가가 강제로 데려간 것이다. 아니면 아이를 속여서 유인했을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 재훈이의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돈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나 편지는 없었다. 그렇다면 다른 동기가 있을 것이다. 범인이 누구든 반드시 잡아내겠다.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른 놈을 그냥 둘 수는 없다. 재훈이의 억울한 죽음을 헛되게 할 수는 없다. 내일 부검 결과가 나오면 더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범인아 각오해라. 반드시 너를 찾아내고야 말겠다. 챕터 2 부검 결과와 방공훈련의 비밀. 수사일지 1974년 4월 17일 이재훈 군 시신에 대한 부검이 완료되었다. 부검의의 소견에 따르면 사망 추정 시각은 4월 15일 오전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였다. 이는 당일 실시된 방공훈련 시간과 정확히 일치한다. 사망 원인은 목 부위 자상과 질식사의 복합적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범행 시각이 방공훈련 시간대라는 것이다. 방공훈련이 실시되면 모든 시민들이 대피소나 건물 내부로 대피한다. 거리는 완전히 비게 되고 이 시간 동안에는 목격자가 거의 없게 된다. 범인이 바로 이 점을 노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전에 방공훈련 일정을 알고 있었고 그 시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범행임을 시사한다. 이재훈 군은 4월 15일 오전 8시 5분에 등교를 위해 집을 나섰다. 평소와 같은 시간이었고 어머니에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사망 시각이 이미 1교시 수업이 시작된 후였다. 정상적으로 등교했다면 9시에는 이미 교실에 있어야 했다. 하지만 담임교사 확인 결과 이재훈 군은 사건 당일 무단 결석했다. 이는 입학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집에서 학교까지의 등교 경로를 따라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직선거리로 약 2km, 도보로는 약 25분 소요되는 거리다. 평소 이재훈 군은 이 경로를 따라 혼자 등교했다고 한다. 등교 경로상에서 거북공원으로 향하는 분기점은 없다. 거북공원은 등교 경로와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5-6km 떨어져 있다. 피해자가 자유로 그곳에 갔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재 두 가지 가설을 세우고 수사하고 있다. 첫째, 범인이 등굣길에서 이재훈 군을 유인하여 다른 곳에서 살해한 후 거북공원에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 둘째, 범인이 이재훈 군을 강제로 거북공원까지 끌고 가서 그곳에서 직접 살해했을 가능성. 일기. 부검 결과를 듣고 더욱 화가 났다. 방공훈련 시간을 노려서 범행을 저질렀다니. 방공훈련이 시작되면 온 도시가 조용해진다. 사이렌이 울리고 모든 사람들이 태피소로 들어간다. 거리에는 아무도 없게 되고 그 시간 동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목격자가 없다. 범인이 바로 이 점을 노렸을 것이다. 사전에 방공훈련 일정을 알고 있었고 그 시간에 맞춰 범행을 계획했을 것이다. 정말 치밀하고 악랄한 놈이다. 재훈이는 정말 성실한 아이였다. 담임 선생님 말로는 입학 이후 단 한 번도 지각이나 결석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개근상을 받을 정도로 성실했던 아이가 갑자기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다. 분명히 등굣길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아이를 유인했거나 강제로 데려갔을 것이다. 아이가 쉽게 따라갔다는 것은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라면 아이가 쉽게 따라가지 않았을 테니까. 더욱이 재훈이는 똑똑한 아이였다. 평소에도 부모님께 낯선 사람을 조심하라는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그럼 범인은 재훈이와 면식이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아이를 속일 만한 그럴듯한 구실을 텄을 수도 있다. 엄마가 병원에 가셨는데 너를 데리러 오라고 했다는 식으로. 거북공원까지의 거리를 생각해보면 정말 먼 곳이다. 5-6km나 떨어져 있고 등교 방향과는 완전히 반대다. 아이가 자유로 그런 곳에 갔을 리는 절대 없다. 범인이 차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아이를 차에 태우고 거북공원까지 데려갔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차량에 대한 목격자가 있을지도 모른다. 내일부터 등교 경로를 따라 더 자세히 탐문 수사를 해야겠다. 혹시라도 수상한 차량이나 사람을 목격한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겠다. 재훈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다. 그 천진한 아이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 범인을 반드시 찾아내겠다. 챕터 3 첫 번째 목격자의 증언. 수사일지 1974년 4월 19일 드디어 첫 번째 유력한 목격자가 나타났다. 엄종배, 나이 38세로 거북공원 입구 근처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4월 15일 오전 11시경 수상한 남성을 목격했다고 한다. 목격된 남성은 30대 중후반으로 추정되며 회색 잠바에 청색 바지를 착용하고 있었다. 키는 약 170cm 내외이고 중간 정도의 체격이었다.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했으며 얼굴은 둥근 편이었다고 한다. 이 남성은 이재훈 군으로 추정되는 소년과 함께 매점에 들렀다. 라면 튀김 2개를 구매한 후 공원 화장실 쪽으로 함께 올라가는 것이 목격되었다. 구매 과정에서 남성이 경상도 사투리로 이거 2개 주의소라고 말했다고 한다. 엄종배의 진술에 따르면 남성과 소년 사이에 특별한 이상함은 없어 보였다고 한다. 소년이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지도 않았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모습이었다. 이는 범인과 피해자가 면식이 있었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다. 아저씨, 정말 맛있나요? 라고 소년이 물어보는 소리도 들었다고 한다. 남성은 응, 맛있을 거야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평범한 어른과 아이의 대화처럼 보였다고 증언했다. 목격 시각인 오전 11시는 추정 사망 시각인 9시 30분에서 10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목격자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는 더 일찍 일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엄종배가 목격한 남성의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몽타주를 제작하고 있다.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범인이 부산 지역 출신이거나 오래 거주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이 목격담을 바탕으로 수사 방향을 거북공원을 중심으로 좁혀나갈 예정이다. 범인과 피해자가 함께 화장실로 향했다면 그곳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일기. 드디어 실마리가 잡혔다. 엄종배 씨의 목격담이 정말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다. 30대 중후반 남성이 이재훈이와 함께 라면튀김을 사서 화장실로 올라갔다니. 그것도 오전 11시경이라고 하니까 시간대도 어느 정도 맞는다. 부검 결과와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목격자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재훈이가 억지로 끌려가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자연스럽게 따라갔다는 것은 범인을 알고 있었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다.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쉽게 따라가지 않았을 테니까. 아저씨, 정말 맛있나요? 라고 물어봤다는 것도 중요하다. 이재훈이가 경계심 없이 대화를 나눴다는 뜻이다. 만약 무서움을 느꼈다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하지 못했을 것이다. 경상도 사투리를 쓴다는 것도 중요한 단서다. 부산 지역 출신이거나 오래 산 사람일 것이다. 재훈이의 집안과 관련된 사람일 수도 있다. 재훈이의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쪽 관계자일 가능성도 있다. 아니면 가족이나 친척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동네에서 재훈이를 아는 사람일 수도 있다. 엄종배 씨와 함께 몽타주를 만들어 봤는데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계셨다. 회색 잠바에 청색 바지, 둥근 얼굴에 중간 체격. 이 몽타주를 가지고 수배령을 내리면 범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다. 목격담이 정확한지 그리고 정말 그 남성이 범인인지 더 확인해봐야 한다. 혹시 다른 목격자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더 찾아봐야겠다. 거북공원 주변에서 그날 수상한 사람이나 차량을 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공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물어봐야겠다. 제발 이번 기회에 범인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재훈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엄종배 씨의 용기 있는 제보가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 챕터 4 두 번째 증언과 혼란. 수사일지 1974년 4월 20일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나면서 수사에 큰 혼란이 생겼다. 한국식품 여종업원 윤모양, 나이 23세의 증언이 기존 목격담과 완전히 상반된다. 그녀는 4월 15일 오후 3시경까지 거북공원 화장실을 사용했는데 그때까지 첫 번째 칸을 포함해 4개 칸 어디에서도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윤모양은 한국식품에서 일하면서 거북공원 화장실을 자주 이용한다고 한다. 사건 당일에도 점심시간에 화장실을 사용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확신하고 있다. 특히 첫 번째 칸은 문이 열려 있어서 안이 훤히 보였다고 증언했다. 이는 엄종배의 목격담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엄종배는 오전 11시경 수상한 남성이 이재훈 군과 함께 화장실로 향하는 것을 봤다고 했다. 만약 그때 살인이 일어났다면 오후 3시에도 시신이 있어야 했다. 윤모양 외에도 거북공원 화장실을 사용한 여러 명이 같은 진술을 했다. 공원에서 일하는 청소부 박모 씨도 오후 2시경 화장실 청소를 했는데 시신이 없었다고 한다. 산책을 나온 최모 할머니도 오후 3시 반경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시신 유기 시각은 오후 3시 이후가 된다. 시신이 발견된 시각은 다음 날인 4월 16일 오후 6시 20분이었다. 따라서 실제 시신 유기는 4월 15일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 20분 사이에 일어났을 것이다. 이로 인해 수사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 거북공원이 실제 살인 현장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다. 범인이 다른 곳에서 살해한 후 오후 3시 이후에 거북공원으로 시신을 옮겨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엄종배가 목격한 남성과 소녀는 누구였을까? 시간대가 다르다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 아니면 엄종배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 두 목격담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신 유기 추정 시각을 바탕으로 그 시간대의 목격자를 찾고 있다. 이로 인해 수사 범위가 오히려 넓어져 버렸다. 실제 살인이 일어난 장소를 새롭게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일기. 이게 무슨 일인가? 윤모양의 증언 때문에 수사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었다. 처음에는 엄종배 씨의 목격담을 믿고 거북공원에서 살인이 일어난 줄 알았다. 몽타주도 만들고 수배령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 사람이 오후 3시까지 화장실에 시신이 없었다고 증언하니 혼란스럽다. 윤모양은 정말 확신에 차서 증언했다. 분명히 오후 3시경에 화장실을 사용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첫 번째 칸 문이 열려 있어서 안이 다 보였거든요 라고 했다. 청소부 박 씨도 마찬가지였다. 매일 그 시간에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그날도 평상시와 다를 게 없었다고 했다. 최 할머니도 3시 반경에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깨끗했다고 증언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은 증언을 하는데 모두 거짓말을 할 리는 없다. 그럼 정말 시신은 오후 3시 이후에 유기된 것일까? 그럼 엄종배 씨가 본 남성과 소녀는 누구였을까? 정말 범인과 재훈이가 맞았다면 왜 그때 시신이 없었을까? 아니면 엄종배 씨가 잘못 본 것일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엄종배 씨가 시간을 잘못 기억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아예 다른 날일을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날이 아닌 전날이나 다음날 본 것을 착각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 이재훈이와 비슷한 또래 아이와 그 아버지나 삼촌이었을 수도 있다. 거북공원에는 가족 단위로 나들이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의 수사는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이다. 거북공원은 단순한 시신 유기 장소일 뿐이고 실제 살인은 다른 곳에서 일어났을 것이다. 그럼 어디서 살인이 일어났을까? 재훈이의 등교 경로. 어디선가 범인을 만났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해당했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끌려가서 살해당했을 것이다. 수사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막막하다. 한강시 시내 전체를 다 뒤져야 할 판이다. 재훈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부터 시작해서 온 도시를 샅샅이 뒤져야 한다.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단서는 이것뿐이다. 범인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아서 초조하다. 증거를 인멸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아예 다른 지역으로 도망갔을 수도 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다. 두 목격담의 모순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엄종배 씨를 다시 만나서 더 자세히 물어봐야겠다. 혹시 시간을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다른 날 본 것을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꼼꼼히 재확인해봐야 한다. 윤모 양쪽 증언들도 다시 점검해봐야겠다. 혹시 그분들이 놓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 시신이 숨겨져 있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다. 하지만 재훈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야 말겠다. 범인아 아무리 교묘하게 숨어도 소용없다.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너를 잡아내겠다. 재훈이의 억울한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